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상실을 출생이라고 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따뜻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안전하게 있었겠죠?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따뜻한 엄마의 그런 자궁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상실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실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슬픔이 상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면 슬픔의 감정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우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슬픈 감정을 느끼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런 감정이 들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상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물질의 상실이에요. 애착하는 물건 또는 내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물질의 상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인지하면서 경험했던 상실은 바로 이런 물질의 상실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 관계의 상실이에요. 연애가 끝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관계의 상실일 거예요. 아마 관계의 상실 중에서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상실은 그 상대방이 죽음으로써 그 관계가 끝나는 걸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심리 내적 상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 정도에 많이 겪는 상실이 될 수 있어요. 꿈의 상실, 미래 계획에 대한 어떤 것들의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심리적인 상실에 들어가요. 심리 내적 상실은 이럴 때도 생길 수 있어요. 평생 꿈꿔왔던 어떤 꿈을 이뤘을 때 이런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꿈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꿈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닌 것, 이런 것들도 상실일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기능의 상실이에요. 육체의 근육이나 신경 조직의 기능을 상실할 때,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상실이 많이 일어나겠죠. 노화도 이 기능의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몸을 잘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막 걱정을 하고 놀라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은 바로 이런 상실들을 삶 속에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탁탁 다니던 그런 몸들이 어느새 거동을 못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는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능의 상실들로 인해서 슬픈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 다섯 번째는 역할의 상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역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상실됐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은퇴를 하면서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고 더 이상 부장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내 역할의 상실이에요. 사실은 이 역할 상실이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호소하고 살률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역할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감정을 가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체제의 상실이에요. 딸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옆 아파트에 살아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건 아니죠? 못 만나는 거 아니니까 관계의 상실도 아니고 역할의 상실도 아니에요. 결혼했더라도 딸은 딸이고 나는 엄마고 또는 아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져요. 이때 이 슬픔이 바로 시스테믹 러스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그런 체계들이 상실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감정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발하고 재미있게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라일리가 정들었던 집이 팔려요. 그리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요. 이 라일리가 굉장히 우울해져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라일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머릿속 감정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요. 특히 조이, 기쁨이는 그 슬픔이가 기억들을 만지면 라일리가 슬퍼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실패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보면 좋겠어요. My rocket! Wait! I'm still using that rocket. It still has some strong power left. Who's afraid who likes to play? No! Riley can't be done with me. Hey, it's gonna be okay. We can fix this. We just need to get back to headquarters. Which way to the train station? I had a whole trip planned for us. Hey, who's ticklish, huh? Here comes the tickle monster. Hey, Bing Bong, look at this. Oh, here's a fun game. You point to the train station and we all go there. Won't that be fun? Come on, let's go to the train station. I'm sorry they took your rocket. They took something that you loved. It's gone. Forever. Sadness. Don't make him feel worse. Sorry. It's all I had left of Riley. I bet you and Riley had great adventures. Oh, they were wonderful. Once we flew back in time, we had breakfast twice that day. Sadness. It sounds amazing. I bet Riley liked it. Oh, she did. We were best friends. Yeah, it's sad. I'm okay now. Come on. The train station is this way. How did you do that? I don't know. It was sad, so I listened to what... Hey! There's the train! 기쁨이가 슬픈 감정을 억압하고 또 슬퍼하지 않게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고 그런 시도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 이렇게 슬퍼. 그럴 때 누군가가 그래?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공감받고 위로받을 때 다시 그 슬픔을 극복하고 힘이 나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면이죠. 오늘 강의 제목이 슬픔을 극복하고 싶으신가요?인데요. 슬픔의 극복의 팁은 역설적이지만 충분히 그 슬픔을 인지해 줄 때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그제서야 벗어날 수 있고 그 기쁘고 행복한 또 다른 감정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슬퍼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때 이 슬픔의 과정을 건널 때 참 좋은 방법은 내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때 슬픔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